네, 대박 90분 신년 특집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MTN 상상클럽의 이성호 소장 그리고 선장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합류하게 된 소감부터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소장님, 다시 어떻게 보면 컴백하신 건데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2010년도에 증시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2009년, 2010년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11년도는 굉장히 상반기 좀 올라오다가 계속 하락했고 그래서 굉장히 일반 투자가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성호 소장이 다시 새해 들어서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거는 그 일반 투자가들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는 뭐 작년보다는 굉장히 증시가 좀 더 약간 상반기 1, 4분기만 조금 고생하면은 굉장히 해볼 만한 그런 증시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성호 소장이 등장해서 그 시청자 여러분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한 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 이런 각오를 밝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고통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2년 유망한 종목 딱 한 종목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 꼽아주시겠어요? 지금 원래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해서 원래 한 반도체는 8조 정도 투자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8조에서 한 16 정도 투자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에서 오닉 IPS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닉 IPS가 올해 한번 작년에 좀 올랐어요. 우리가 카페에서 나증권 라이브 방송 추천해서 많이 올랐지만 지금 9,600원대인데 한 번 더 한 13,000원 아니면 15,000원까지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선물 같은 종목으로 오닉 IPS 꼽아주셨고요. 또 몇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이 2012년에는 좀 유망하다고 보세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할 거는 해외건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건설 관련주라든가 현대건설, 대림산업 이런 GS건설은 굉장히 주가가 8만 원대에서 한 13만 원까지 비싼데 그중에 해외건설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10,000원대 있는 저평가 종목이 있습니다. 대우건설이라고 지난 2006년도, 2007년도에 금호그룹에서 대우건설을 인수해갖고 3만 3천 원 정도에서 인수해서 다시 한원됐죠. 그래서 산업은행이 주주인데 대우건설 해외건설도 올해 2011년도 50억 달러 수주했고 국내 건설도 의외로 분양이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전쟁도 끝났고 그다음에 이라크도 복구해야 되고 그래서 해외건설과 그리고 국내 건설하고 해서 맞춰서 굉장히 저평가다 대우건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증시를 이끌 주도주로 IT주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건설주인데 그중에서 대우건설을 꼽아주셨습니다. 바이오나 이쪽에서도 하나 유망한 종목 하나 있을까요? 바이오 종목은 이 소장이 많이 연구를 안 했는데 한 10년 전에 한번 대박이 났고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지금 센트루인 작년에 한 대박이 났는데 지금 약간 외국인이나 기관인 팔아가지고 조금 밀렸지만 한 5개월 정도 쉬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회사가 있는데 센트룰 헬스케어라고 그 짐을 한 20%인가 매각을 했습니다. JP모건에서. 그래서 한 2,540억 달러 정도, 2,540억에 매각해갖고 이게 센트루인이 다시 실적이 호전되면서 누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림프액 같은 거 항암 그쪽 관련 회사인데 이쪽에 굉장히 실적이 좋고 주가도 좀 한 5개월간 하락해서 바닥 돌았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센트리온 이런 종목이 괜찮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성호 소장께서 새해 선물 같은 종목 셀트리온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이성호 소장께서는 저와 그 전에 같이 대받고 싶은 한 적이 있는데 선장 전문가께서는 저랑 오늘 처음 뵙잖아요. 네, 처음이죠. 네, 일단 반갑고요. 네, 새해 복 반갑습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성함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네, 선장 닉네임인가요? 필명인가요?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방송이니까 간단하게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소감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장 전문가라고 합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선장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 필명을 설명드리자면 여러분께 또 많은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자, 2011년 시장이 참 다사다난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참 어려우셨는데
저는 주식시장을 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잔잔하기도 하지만 이 주식시장은 또 파도와 폭풍과 비바람이 또 몰아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이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거대한 주식시장을 바다라고 봤을 때 종목이라는 배를 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항해를 하시는데 표류하는 이 시청자 및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또 수익의 항해를 선도할 여러분 그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 아시죠? 캡틴 선장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장군 한자로 풀이하자면 개선할 개 돌아올 선 장수장 군사군 해서 네.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 돌아온 장군 선장 이렇게 좋은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바다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선장 같은 존재가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선장 전문가께서도 2012년 투자 유망 종목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뭐 간략하게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네. 지금 시장이 2011년 상당히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IT 업종 삼성전자가 필두로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는 메이저 세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매매를 하시던 안 하시던 여러분들이 탑픽 종목으로 IT가 그래도 1분기, 2분기 실적과 펀더멘탈 부분에서 시장 참여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항상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 종목은 화학업종입니다. 네. 삼영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삼영화학은 지금 우리 지수 관련주들 여러 업종들이 있겠죠. 자본재단 산업재, 이제 은행권 모든 종목군들이 지금 상당히 하방에서 탄력을 받지 못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이 펀더멘탈 부분에서 상당히 왜곡되고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만은 이 삼영화학이라는 이 업종은 이 캐파시터 필름 국내 유일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캐파시터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필름형 방막 콘덴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조하는 업체고 최근에 모멘텀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상당히 그 주가들이 지수 관련주들이 역별 구간에서 이 종목은 유일하게 정배열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면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일봉 차트인데 상당히 경조한 역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펀더멘탈 측면인데 지금 이 필름 콘덴서 적용 분야가 상당히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캐파시터 필름 공급 부정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 아무래도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고 특히나 이제 제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분석을 해왔던 내용이 작년에 매출액이 1924억에서 2,300억 정도 그러니까 400억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76억에서 올해 337억, 그러니까 한 2배 가까이 올해 2010년 대비 2011년 4분기 통합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거 FN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90억에서 278억, 그래서 약 3배가량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 지표 사항으로 봤을 때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이 지표가 ROE라고 자기자본이익률. 그래서 자기자본이익률이 2010년 기준으로 11%에서 올해는 30%대.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주당 순이익이 266원에서 816원. 그러니까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자본과 주에 쌓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4분기 실적과 내년의 실적은 여러분들이 지수 관련주를 매매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수 관련주들은 실적과 수급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들이 예측을 해야지 미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만히 기다리면서 주가 오르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과 올해 1, 4분기 실적을 확인한다면 이 주가를 매매하는 데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6,500원에서 지금 5,100원 저는 하단을 잡았어요. 그래서 추세 보유선이라는 것은 이 메이저의 수급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5,100원이 이탈을 한다는 것은 수급과 실적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5,100원을 추세 보유선으로 잡으시고 5,000원 하단과 6,500원 박스권 매매,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단기적인 구간별 살아있는 매매를 통해서 이 박스권 돌파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돌파 매수에 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선장 전문가께서는 삼성전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자, 그리고 2012년 유망 종목으로 삼양화학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네, 많은 이런 의견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좀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예, 두산 인프라코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5,000원에요. 비중은요? 15%요. 아이고, 새해 첫날에 좀 수익이 많이 나시면 좋을 텐데, 그래도 좀 네. 앞으로 좀 플러스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떤 점이 가장 특별히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네, 이걸 계속 이제 가지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네, 지난 알겠습니다. 5월 달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때 좀 떨어졌다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5월 이후로는 계속 다른 종목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일단 내 보유 종목이 많이 빠지니까 그동안 마음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도 좀 손실 줄여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보는 게 나을지 저희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먼저 이성호 소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중국 관련 수혜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11월 수출이 호조를 이뤘다 이런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수급은 양호해 보이는데 일단은 좀 매수 이후에 급락이 와서 지금 손실이 나셨거든요. 예. 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두산 인프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공작기계라든가 이쪽이 이제 설비 투자 관련주라서 2009년부터 이제 살아나서 한번 쭉 2010년, 11년까지 올라가고 다시 이제 미국 경제의 서프라임이라든가 유로 경제가 안 좋으면서 다시 쭉 미끄러졌죠. 그래서 다시 2012년도는 좀 올라올 건데 이런 기계라든가 공작기계가 상반기 막 급등하는 것보다 좀 2분기 좀 지나서 3분기나 그럴 때 좀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많이 추천했던 종목인데 한번 차트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에서는 이주 한번 주봉으로 볼게 하면.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인가요?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좀 보유를 해서 기다릴까요? 결론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보유하시고 좀 갖고 있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갖고 있으면 한 24,000원까지도 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만에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반기가 좀 지나면 24,000원, 5,000원까지도 갈 수 있고, 일단은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대응 전략 좀 자세히 세워주세요. 예,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화면상의 주봉인데, 지금 여기가 2009년도 10월 달에 10,000원까지 빠졌다가 30,000원까지 한번 올랐죠. 한 300% 정도 올랐다가, 최근 주가가 1년 가까이 쭉 빠졌다가 바닥을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는 텀인데 아직 그래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주봉상인데. 그래서 이 시간이 여기서 16,000원 밑으로 급나갈 종목은 아니죠. 올해 그냥 서서히 상반기 지나면 실적이 호전되고, 이게 두산인프라 캔터필러 미국이 자회사가 실적 호전되면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상반기 정도 가야지, 한 5월달, 6월달 정도 가야지 한 24,000원, 5,0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4,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선장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일단 손실이 나셨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간략하게 투자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네. 중립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는 상당히 실적을 선반영을 하고 주가가 지금 빠진 측면이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가인데요. 25,000원에 15%. 그러면 저는 상당히 비중을 중요시 하는데 네. 시청자님께서는 비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비중 관리를 잘 하셨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체크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일봉 차트인데요. 이 단기적인 추세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가격권의 그 매물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매물대 차트와 제가 같이 좀 띄워놨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중립 이상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14,550원을 이탈한다는 것은 이 글로벌 시장, 유럽의 재정 통합이라든가 미국의 신용등 강등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이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 글로벌 경제도 하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4,55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까 이성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 2분기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이면서 차트가 좀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가 17,850원이기 때문에 16,000원 이탈이 없다면 홀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매물대 분석, 수급 분석을 해본다면 저항대가 19,500원에서 2만 원 정도 저항대가 설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면 일단 이 저항대에서는 주가의 흐름이 횡보 흐름 내지는 추가적인 눌림목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그 대신에 실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상반기에는 이 매수 시점이 상당히 괜찮았죠. 그래서 이 밥켓 실적이 7분기만 흑자로 돌아서면서 두산인프라코어 또 실적도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수급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 이 경기 민감주들은 어쩔 수 없이 주가도 실적이 반영되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외국 지분율도 13%, 15%대에서 8%대로 하락을 했고요. 기관도 강력하게 매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축소를 시켰죠. 다만 개인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주가는 개인이 매수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들은 주가가 빠지고 개인은 매수한다. 이럴 때는 매수라든가 이 관망의 관점이 더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총점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투자 의견은 중립 이상. 그래서 지금 손실률이 40%대니까 상당히 큽니다만은 비중이 양호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550원은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면 이탈을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16,000원 이탈을 안 한다면 홀딩을 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매물대 분석을 지금 어느 정도 차트를 보면서 설정을 해보니까 23,000원 정도의 이 중기 추세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시장이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2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매수가 대비 밀려 있는 상황인데 23,000원까지 오르더라도 이제 거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이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혼란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가지 확인할 것이 뭐냐면 그때 실적과 수급을 확인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주포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실적이 1, 2분기가 지금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2011년 실적 하향이 주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 실적과 수급을 보면서 다시 재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손자영 전문가께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상승이 예상된다는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하락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횡보 국면이라 보시고 지금 차트 월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게 중요한 매물대 차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지 보이고 주봉상으로도 하염없이 빠지고 있어 보이지만 지금 주봉상으로는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죠. 이중바닥이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대박 90분을 통해서 기술적인 어떤 툴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월봉상 장기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낙폭과 대 메리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는 어느 정도 지켜드리라 보기 때문에 하방 경직 후에 어떤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일단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두 분 전문가의 의견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 두산일화코어였죠. 두 분 다 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성호 소장께서는 매도 가격 24,000원 그리고 선장 전문가께서는 매도 가격 23,000원으로 한 1,000원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첫날인데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네네, KT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매수 가격이랑 비중까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37,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네. 비중은 20% 비중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손실이 많이 나진 않으셨어요. 최근에 막 빠질 때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 좀 빠지기 전에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배당을 보고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 뒤로 좀 빠졌습니다. 네, 뭐 배당락 그런 문제도 약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장기로 가지고 가실 생각이신가 아니면은 그냥 배당을 받기 위해서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뭐 장기는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조금 이익 실현만 되면 이제 또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익이 난다면 바로 좀 매도를 하실 생각이시고요. 그렇다면 좀 단기적으로 항상 보시나요?
네네. 네, 성향이 단기적이시고요. 네, 예, 예. 뭐 특별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배당은 어느 정도 되고 네. 또 이제 아직은 주식 초보자니까 그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그 매도를 해야 되고 네, 또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만약 한다면은 그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좀 자세한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네요. 저희가 한번 살펴드릴게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상담 종목 KT고요. 이 종목은 선장 전문가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기관 수급은 좋아 보이는데 뭐 지금 시청자님 고민사항 다 들으셨죠? 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저도 지금 매수 가격이 37,000원 20%인데요.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 배당락 고배당 좀 효과를 노리셔서 네.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KT는 내수업종이죠.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래서 먼저 총평부저 얘기하자면 중립 정도, 중립 이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까 두산인프라코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방의 변동성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 보이고 그 상승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이 전업 투자자용으로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장기용으로 직장인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KT는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네. 지금 KT가 우리 전업 트레이더 분들이라든가 이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장기 투자로, 중장기 투자로 접근한 이유가 아무래도 네. 이 기존의 사업 구조죠. 초고속 인터넷이라든가 무선 전화 이것은 사업 성장성이 좀 정체가 돼 있죠. 그래서 신규적으로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데 KT 하면은 2009년에 그 아이폰을 국내 유일하게 도입을 했죠. 그래서 스마트폰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아이폰 4라든가 아이패드 그래서 이 이머징 디바이스 성공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저도 쓰고 있지만 쿡TV라든가 또 TV 미디어 산업 성장 동력이 있고요. 또 스카이라이프와 연계를 해서 TV 사업도 진행을 해서 이 IPTV라고 하죠. 이 가입자가 증가를 해서 올해 한 매출은 20조 8천억, 영업이익은 2조, 순이익은 1조 4천억 정도 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배당락 이후에 이 고배당을 받고 주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인데 네. 이 배당 금액은 한 4월 달에 입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 가치라든가 투자의 그 시간 가치가 좀 소멸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가장 악재라고 본다면 후발주자라는 겁니다. LT 테마, 그래서 SK텔레콤, 그러니까 SKT죠. 그 LG U+. 그래서 7월 달에 롱텀 에볼루션, LT 제4세대 이동통신 시작을 했는데 KT는 좀 뒤늦게 좀 합류를 해서 아무래도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올해 2012년에 내수주와 수출주 환율에 연동돼서 이것에 대한 업종별 구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반기에 이제 하반기까지 들어가면서 전 점차적으로 환율 문제도 있겠지만 내수주와 수출주의 커플링 현상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중립 시점에서 모멘텀 측면은 LT 후발주자라는 의미가 좀 악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밸류에이션이 이제 주당 순이익이 한 5,363원, 그래서 PER로 퍼로 보자면 6.65배 정도 보이고 있고요. BPS 주당 순자산은 49,427원, 그래서 PBR로 보면 0.72배 정도니까 이 청산 가치에 못 미치는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이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저점이 33,85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이 배당락이라든가 이 실적의 부분은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37,000원이신데요. 배당 이후에 상반기 전략을 노려본다면 38,500원, 39,000원 정도는 저항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 시장이 이 글로벌 경제와 내수주가 함께 연동돼서 움직인다면 충분히 이 주가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선장 전문가의 KT에 대한 의견. LT 후발주자는 좀 악재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주가 회복 충분히 지금 예상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호 소장의 의견을 좀 드려볼 텐데 KT 일단 상승이냐 아니냐 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일단은 상승 예상되는데 많이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결론은 되고요. 네. 장기적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원래 배당 투자 종목인데. 네. 매도 가격은 그럼 얼마 정도 보시나요? 매도는 한 39,000원 정도에서. 39,000원이요? 예, 39,000원 정도에서 한 4만 원 사이 네. 정도 해가지고요. 네. 39,000원, 4만 원 정도에서 한번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배당이 한 5% 정도 나오면 액면가 5,000원이니까 한 48% 정도 2010년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한 2,400원 정도 배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악보다는 좀 더 떨어졌죠. 그래서 한번 올라올 때 한번 매도하는 게 좋고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주가는 주봉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장기간 2010년도에는 배당락하고 나서 1월 달부터 증시가 올라가니까 쭉 올라가지고 5만 원까지 배당도 받고 주가가 20% 이상 올라와서 굉장히 수익이 났는데 2011년도는요 배당락 되면서 주가가 한 달 가까이 쭉 하락했거든요. 지금요 2010년도는 증시가 굉장히 좋았고 2011년도는 좀 약간 조중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2009년 10년 올랐기 때문에 조중국면에서 좀 약했다. 지금 증시도 마찬가지로 12년도에도 약간 1월 달에 증시가 그렇게 강한 장세가 나오기 힘들 거기 때문에 배당락이 회복이 되려면 좀 시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단기적으로는 뭐 한 39,000원, 4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았으니까 한번 팔아주는 게 좋고 뭐 중기적으로는 갖고 가도 됩니다.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자산 가치 같은 게 보시면은 네. 기업 분석 보면은 지금 매출액이 2012년도 한 20조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2조 정도 나오는데 2010년도나 11년도나 12년도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좀 많이 걸리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증시가 상승으로 갈 때 그때 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번 팔아주는 게 좋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님 KT 종목을 의뢰해 주셨고요. 배당락이 얼마 정도 나오냐도 좀 배당금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주당 한 2,400원 정도 배당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배당락이 회복되려면 한 3, 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 함께 주셨네요. 두 분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네, 두 번째 상담 종목 KT였습니다. 두 분의 의견 이번에도 같은데요. 상승 쪽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성호 소장께서는 목표 주가를 한 39,000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선장 전문가께서는 38,500원에서 한 39,000원에서 좀 매도를 하고 나오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전화 상담 두산 인프라코어 KT 두 종목 상담해 드렸네요. 이성호 소장 선장 전문가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